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제목의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K-드라마나 K-영화가 전세계 히트를 하면 전세계 언론들은 같은 패턴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그 드라마 영화의 현재 순위나 성적을 따라가며 그 컨텐츠의 리뷰 위주로 기사를 쏟아내고, 다음 단계는 그 드라마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벗어나 한류가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분명히 K-컨텐츠가 아닙니다. K-컨텐츠가 아닌 영화가 한류로 분류되어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기사를 만들게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국 전세계 시청자들이나 언론 그리고 평론가들은 K-팝 데모넌터스가 미국 콘텐츠라기보다는 한류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이 영화로 인해 한류를 외면했던 서양 패션 디자이너가 한류에 항복했다라는 노골적인 한류 극찬 기사를 소개시켜드렸고, 이번에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 한류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가 길지만 나름 잘 분석된 기사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폭발이라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K-팝 데모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영화 기생충을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 중 1위에 올렸으며,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은 토니상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 시대 최고의 팝밴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로 남아있습니다. K-웨이브 즉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회의론자들이 한국 대중음악이 해외에서 성공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국 대중문화가 그 기세를 이어갈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다양성 부족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 또한 주요 장애물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류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폭발이라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는 주변국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고, 2010년대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며 한국 대중문화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은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을 주류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잇따라 히트를 친 K-드라마는 2020년대 스트리밍 플랫폼에 강력한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의 80%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최소 한 편 이상 시청했으며, 시청시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시리즈로 남아있으며, 마지막 시즌은 넷플릭스가 공개 첫 주에 탑10 순위를 발표한 93개국 모두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팝 음악과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일으켰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음식, 화장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식은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주로 한국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즐겨 먹던 한식은 이제 떡볶이와 김밥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무역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K푸드 수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9% 성장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9%씩 증가하며 70억 2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언어는 한류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한때 이민 2세 학습자들이 주로 공부하던 한국어는 이제 세계 최대 언어 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 등 인구가 훨씬 많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는 28개 듀오링고 인터페이스 언어 전체에서 완전히 지원되는 7개의 비영어권 언어 중 하나입니다. 공식 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2020년 21만 8,869명에서 2024년 42만 8,585명으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류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적 참여를 다시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들은 전통을 단순히 정체성의 표식이 아닌 창의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K-POP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서서 전통이 의미 있고 동시에 유행을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젠 뮤직비디오에서 고대 금관에서 모티브를 차용했고, 방탄소년단 슈가는 자신의 트랙 데치타에서 정통 악기와 의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힙한 전통으로 널리 불리는 이러한 전통의 재창조는 한때 신성했던 상징이 어떻게 접근하기 쉽고 세련된 창의성의 표현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통 디저트인 약과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줍니다. 2020년대 초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끈 후 약과 쿠키, 스콘, 피낭시에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물관 기념품점에서도 유사한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 조각품의 미니어처 모형과 한국 고전화가 인쇄된 술잔이 자주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기는 박물관 방문객 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상반기에 40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또한 약 9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넘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입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과 음식, 그리고 한국 전통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호랑이와 까치 한 쌍을 선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 세계 관객을 위한 전적으로 해외 기업이 기획, 제작, 배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소비자로서 한국 문화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창작자, 투자자, 그리고 문화 홍보대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상업적 성공은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매력과 성장하는 시장 잠재력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간 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지역적 트렌드에서 대륙, 산업, 세대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장하여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화적 취향은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한류의 어떤 측면은 쇠퇴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폭넓음과 한국어 인기 상승과 문화유산의 재해석에서 드러나는 깊이는 한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K-POP 데모넌터스가 쌓아올린 한류의 화살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명중했습니다. 뜻밖의 한국 제작이 아닌 컨텐츠가 한류를 가장 깊고 넓게 전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다음주 또는 그 다음주면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역대 1위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던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넘으며 넷플릭스 전세계 통합 1위 컨텐츠로 등극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는 K-POP 영화와 K-드라마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는 상징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너무나 K-드라마가 미드까지 압도하면서 순위를 점령하자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한국 콘텐츠의 투자를 동결하고 다른 국가에서 제2의 K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일본과 태국이었지만 K 콘텐츠의 퀄리티와 인기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의 K 콘텐츠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